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김수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주성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제1회 비상대책위원 회의 그리고 의원총회를 합해서 연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주성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광주 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여러 목소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청와대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가 표출이 돼서 당으로서의 비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긴급 비상대책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연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당직자들 7명인가요? 7분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1심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재판에 임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로 많이 한 이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책임은 검찰 개혁을 또 선봉해서야 된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4번 구속을 당하고 4번 무죄를 받는, 참 내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정서를 받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재판을,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신경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는 그 고초를, 그 시름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선숙 등 비롯한 리베이트 사건은 우리 당으로서는 수사검사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검찰이 다시는 이런 횡포를 넘어서 만행에 가까운 편파적인 표적 수사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검찰 개혁을 솔선수범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회고를 해보면 언론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 당의 변명을 무시를 하고 당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과잉 보도를 해서 우리 당이 괴멸 직전까지, 괴멸한 말이 맞습니까? 잘못된 말 아닌가 또 이거? 독에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두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이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 필설로 행할 수가 없는 심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 검찰의 불법적, 위법적, 또 편파적, 표적 수사를 하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관호히 맞서고 검찰개혁을 하루속히 빨리 진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지금 진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냄새의 바로는 제대로 살지 않았던 후보자들에게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후보자 내정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또 친문, 보훈, 코드 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연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승자박을 벗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자승자박을 벗어난 결자 해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에 통과하고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주지 않고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국정 발목 잡히고 정치화를 하는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삼권 분립상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권능과 또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검증 결과 청문회에서 검증 결과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그랬음에도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스스로 제시한 원칙,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 모든 것을 위반하고도 이런 방구 사과는커녕 재발 방지 약속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연일 언론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고 아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능력이나 자질, 도덕적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강경화 후보자를 당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 운영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신국정농단이 아니냐,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아니냐, 독선과 독주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그동안의 파격과 소통의 행보는 과연 진정성이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 않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외교장관이 없으면 곤란하다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3번이나 외교장관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외교부 1차관을 위임을 시켰고 지금 외교부 1차관 주재하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는 안보실장도 있습니다.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도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장관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강경화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청문회를 국회 청문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참고 자료는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청문을 하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회의 청문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차라리 청문 제도를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는 청문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도가 무너지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의 향후 전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표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생산적인 단호한 대처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모든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 국민의당은 더더욱 국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민의 뜻과 여론조사 응답률 5, 6%에 불과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있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제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책임 있는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향후 인사청문과 관련된 효율적인 또 국민 뜻을 존중하는 인사청문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전략, 계획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상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디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당은 아주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입니까? 선관입니까? 언론입니까? 정말 이 땅에 떨어졌던 국민의당의 명예와 신뢰 반드시 상응하는 관계기관의 조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중앙선관위, 검찰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권 초반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벌써부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 독단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년 전 대선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했던 문재인 대통령.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강행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청문은 참고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도 대통령의 들러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삼권 분립을 무시한 전제 군주적 발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독선 독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반대했던 것은 후보자의 도덕적 음결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이중국적, 거짓말, 5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 공약, 번식작 처분 차버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과도 없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우리 이찬열 비대위원 말씀대로 남의 자식 기생시켜서 자기 자식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켜요?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도 적지 않았지만 그 흠결을 압도할 만한 자질과 역량도 찾을 수 없었고 리더십과 개혁의 비전은 더더욱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경화 후보자 문제는 여성이라는 점과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등 몇 가지 상징성에 집착한 나머지 도덕성 그리고 자질과 역량 검증을 도외시하고 소홀히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적격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야당에게 자신의 인사 잘못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하면 한때 부적격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었습니까? 왜 무시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은 여론조사로 하시겠습니까? 여론에 따라 야당의 주장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독선 독단의 국정 운영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실패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실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임명 문제가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대통령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근거로 대시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야당이 반대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이번 특히 6월 12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찬성이 62.1%, 반대가 30.4%가 나와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주로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구성 자체가 심각한 왜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저희들이 지금 공포된 여론조사는 6월 9일에 한국일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9일날 조사가 되었고요. 이틀 뒤인 6월 11일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6월 11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설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못 갖췄다가 38.9%, 갖췄다가 3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직 외교부 장관들 지지성명, 또 유엔 직원들 지지성명, 뭐 6개 대사들 이런 지지성명이 잇따랐고요. 6월 11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적합하다가 48%, 적합하지 않다가 35.2%로 상당히 변화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 12일에 리얼미터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기 문항은 첫 번째,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다. 또 설문 자체가, 질문 문항 자체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문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을 상의를 하고 문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립적이지 못한 설문을 구성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중립적이고요. 또 보기 문항도 1번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2번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기 문항 자체가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국정 정상화 문제를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1번, 2번을 똑같이 국정 정상화로 물어봐야 되고, 또 여야 협치를 얘기한다면 1번, 2번 문항이 똑같이 여야 협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설문을 동원하고, 저는 대단히 의도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돼 가지고 여러 번의 수차례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리얼미터에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국민 여론 운운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 국민 여론을 제대로 물어보려면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각 당이 한 명씩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해볼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담당했던 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또 그 결과를 지난번 의총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깔보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민 여론 운운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인사 5원칙에 입각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 면에서도 이 엄중한 외교 안보 환경을 헤쳐나갈 적임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습게 하는 것은 반협치적 행태는 물론 그동안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반대 입장을 내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이고 권한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 의지와 국회의 반대 의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대통령들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임명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실종되고 전국이 경색되어 왔습니다. 임기 중반부터는 정권 세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정치 패턴을 끊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자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 똑같은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 정권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취하지 마십시오.
고공행진 비행기도 언젠가는 착륙을 위해 내려와야 하고 높은 데서 갑자기 떨어지면 더 아프고 상처가 깊은 법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출중하다면 그분이 근무했던 당시 유엔 활동 시의 유엔의 감사 보고서, 각종 발언록, 그리고 이번에 국회 청문회 답변 내용을 상식선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도 중용하겠다면 우선 외교 담당하는 청와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쓰시고, 거기서 능력이 검증이 되면, 공개적으로 검증이 되면 다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오기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장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그리고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